안녕하세요. 두각학원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강사 송희진입니다. 현재 저는 대치 두각학원과 강남 대성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6회 문법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공부할 거고 어떻게 공부할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영상 길어지면 힘드니까 굉장히 컴팩트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야기할 겁니다. 배속 걸지 마시고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왜 문법을 선행해야 하냐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친구들은 아직 고등학교도 입학하기 전이고 2학년 친구들은 이미 1학년 때 문법 다 한 것 같은데 왜 또 겨울방학에 문법을 해야 하나요? 그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추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 때까지 문법이 완성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능이 독서, 문학,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7에서 8명, 10명 중에 7에서 8명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다는 걸 감안하면은 독서, 문학, 언어와 매체를 여러분들이 수능 때까지 준비를 해야겠죠? 하지만 이 언어와 매체를 3학년 때 준비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가능한 언어와 매체를 2학년 때까지 마무리 지어놓는 게 무조건 1등급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은 올해 오답률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국어 오답률 10위 안에 무려 2문제가 문법 문제였습니다. 이 말은 3학년 때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독서, 문학 못지않게 시험장에서 문법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라는 뜻이고 그 말은 문법을 미리 철저하게 공부해 놓는 것이 내가 1등급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신하고 관련 지을 수 있겠습니다. 나는 수능 아니라 저는 수시로 갈 건데요. 하더라도 문법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죠. 첫 번째는 1학년 내신 범위의 3분의 1이 문법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예시로 가지고 온 어떤 교과서의 목차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10개 단원 중에 무려 3개 단원이 문법과 관련된 단원이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학교가 이 10개 단원을 모두 다 출제하기보다는 10개 단원에서 한 8개 단원만 출제하는 것을 감안하면 8개 중에 3개 굉장히 비중이 큰 편이고요. 비중이 가장 작은 케이스를 생각을 하더라도 잘 출제되지 않는 2단원을 제외하면 7단원 중에 2단원 정도로 항상 3분의 1 정도는 문법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1학년 친구들은 문법 선행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2학년 친구들 저는 이제 1학년 지났으니까 문법 안 해도 돼요? 아니요. 우리 2학년 1학기나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중에 꼭 한 학기는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올 거고요. 그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게 되면 어차피 내신으로 한 번 더 문법 전 범위를 봐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선행을 해놓는 것이 내신을 잡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6주 동안 배울 내용입니다. 1주차의 품사, 2주차의 형태소와 단어, 3주차의 의문의 체계와 변동, 4주차의 문장 성분과 문장의 짜임, 5주차의 문법 요소, 그리고 6주차의 중세국어 하게 되면은 6회 동안에 우리 고등 문법의 대부분 거의 한 80%에서 90%를 정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문법 특강 너무 많겠죠. 대치동에만 제가 뭐 알지는 못해도 한 50에서 60개의 문법 특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수많은 문법 특강 중에 왜 송혜진이랑 같이 문법 특강을 해야 하느냐라는 저의 차별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강 시스템입니다. 저는 결석생들한테만 인강을 전송해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자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수업 영상이 인강으로 올라가게 될 거고요. 이 인강은 수강 내에 얼마든지 반복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놓친 부분이나 다시 한번 이해가 필요한 부분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매주 복습 인강을 추가로 제공을 합니다. 복습 인강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주 수업이었던 그 3시간 분량의 내용을 한 20분 정도로 축약해서 정리해주는 강의로 이 강의를 들어야 다음 주 테스트를 수월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치 않아도 타의적으로라도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인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강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관점은 이제 교재 구성에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재를 통으로 만들거나 뭐 개념편과 문제풀이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단원별로 만들게 되는데요. 단어편, 문장편, 의문편 해가지고 이렇게 단원별로 저는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당연히 문법이니까 가장 먼저 개념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개념이 이렇게 줄글 형식으로 나와 있을 건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제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2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틀이고 하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줄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개념을 제가 아무리 잘 설명해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습을 한다 한들 이게 과연 6주가 끝날 때까지 기억이 날까요? 혹은 그 다음 내신 들어갈 때 혹은 수능 날까지 기억이 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국어 문법만 해도 그렇게 기억하는 게 어려운데 수학도 해야 돼, 영어도 해야 돼, 가약도 해야 돼. 이 줄글 형태의 개념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게 너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줄글 형태로 개념을 제시해준 다음에 그거를 틀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틀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밑에 박스에 손필기로 쓸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여기 위에 나오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4개의 조항을 아주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정리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줄글 형식의 개념을 깔끔한 틀로 정리하게 되면은 암기도 수월해질 뿐만 아니라 문제풀이에도 훨씬 수월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문제 배열에서도 굉장히 차별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문제를 배열할 때 아무렇게나 배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개념을 배우고 나면 수업 시간에 바로 저랑 같이 풀어볼 아주 단순한 문제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가게 되면은 이제 적용하기 문제라고 해서 내신형 문제부터 수능형 문제까지 배열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적용하기 문제들이 패턴을 적용하는 거라는 뜻인데요. 여기도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여기도 패턴이라고 써져 있고 아마 여기도 패턴이라고 써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아까 제 문법 수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는 하나가 틀이고 하나가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틀이 문법 개념을 익히는데 필요한 거라고 하면은 패턴은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영역입니다.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마구잡이로 문제를 배열하는 게 아니라 같은 함정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모아가지고 빈출되는 함정에 익숙해지도록 한 것이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패턴 8번, 혼문장과 겹문장, 보어가 있는 경우와 서술절이 있는 경우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 말은 여기에 밑에 딸려있는 모든 문제는 보어가 있는 혼문장과 서술절이 있는 겹문장을 함정으로 만들어 놓은 케이스야 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패턴별로 묶여있는 문제들을 계속 풀다 보면은 아이들이 그 빈출되는 함정에 익숙해지게 되고 개념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패턴화된 문제 배열을 통해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을 익히는 것이 1등급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문법 교재는 패턴 오브 그래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패턴별로 문제를 풀고 나면은 이제 기출문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기출되었던 평가원과 교육청 기출문제도 마찬가지로 패턴에 맞게 분류해 놓았으니 이 문제들까지 풀면은 개념은 물론이고 패턴별로 빈출 함정까지 완벽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강과 더불어 이런 식으로 약간 문제 배열이나 틀을 만드는 과정이 다른 문법 교재와는 어떤 문법 강의와는 조금 차별화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저의 강점은 관리입니다. 저는 이제 관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관리가 없으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과제도 관리를 꼼꼼하게 합니다. 아까 나왔던 그 수업용 교재도 문제가 충분히 많이 있지만 그 외에 제가 매주 이제 책으로 내주는 과제책이 하나씩 따로 있습니다. 매주 한 권씩 나가게 될 거고 주차별로 200문제쯤 되는데 그 200문제에는 내신형 문제와 수능형 문제를 분리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이거를 단순히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풀면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수업 전에 제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조교께서 검사를 하시는데 이 조교가 검사를 할 때 그냥 단순히 했다 안 했다를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이런 문제들을 많이 틀렸구나 혹은 이 학생이 문제 풀 때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학생별 취약 파트를 확인해가지고 저에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과제를 단순히 푸는 거에 그치지 않고 과제를 통해서 학생의 취약점을 판별하는 것까지가 이제 관리의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주에 한 번씩 테스트를 보셔야 되고요. 우리 수업했던 내용에 대해서 단답형 문제부터 OX 객관식 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적게는 100문제에서 많게는 150문제이고 기준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 점수를 미통과하면은 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라도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전주 수업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두 가지 정보가 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과제 검사를 통해서 조교가 알려준 이 학생의 취약 파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어디를 못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저랑 1대1로 첨삭을 하게 될 거고 그 첨삭 과정을 통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관리를 한다는 것이 저의 세 번째 강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수업을 하고 관리를 해도 사실 수학하고 과학하느라 너무 바쁜데 이 국어에 시간을 쏟는 게 너무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자 제가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6주 동안 수업하고 나면은 그 다음 주에 원하는 시간에 등원을 해가지고 6주 동안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모의고사를 하나 풀게 될 겁니다. 제가 직접 만든 문제들이고 굉장히 높은 난이도의 40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응시하게 돼서 제가 1등부터 3등을 가려서 1등은 에어팟, 2등은 문화상품권 10만원, 3등은 문화상품권 3만원을 줘서 아이들이 조금 더 힘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법 수업은 새해 시작인 1월 1일부터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새해 시작을 저와 함께 해서 완벽한 문법의 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희진이었습니다. 우리 1월 1일에 봅시다.